트럼프가 CVID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정. 2017년의 미북의 군사 대결은 위험한 단계로까지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대로 군사 충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일전하여 대화로 나갈 것인가?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의 동양 이주 목도에 고얻었다. 그런데 그가 대화로 길을 들었다. 전쟁의 공포에 처음으로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 압박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과 IOC의 협력 아래서 평창 평화쇼를 연출하고 3월 6일에는 한국 측 특사를 맞이해서 비핵화 카드를 꺼냈다. 그 카드로 4월 27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문재인 정권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공약 전술을 짜냈다. 그리고 중국을 2번이나 방문해서 금을 후원으로 삼아 아성인 미북 정상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대화로 나온 김정은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마무리가 상상 이상으로 허술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문구만으로 그간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을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정은을 극구 칭찬하면서 그 체제를 보증했다. CVID가 빠진 미북 공동성명.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노력 약속과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 노력의 약속을 축으로 하는 4개 항목의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 성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고 하던 CVID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각 V와 I가 빠진 CD로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프로세스도 일괄타결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 동시 해결로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뛰어나왔다. 다니엘 러셀 전 국무차관보는 공동성명은 종래의가대로 붙어진 전대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이타, 율은 일영할 바랐던 것을 모두 수중에 넣었다. 고지적했다. 다니엘 러셀 전 국무차관보 출처 US 칸슐리 제너럴 오사카 코비. 사실 공동성명 내용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5년 9월의 6개국 협의 합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체성에 있어서는 한국과 북한에서 1992년 2월에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도 모자랐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뒤를 가리지 못한 자신의 발언에 불안을 느꼈던 것일까? 미국 ABC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신용했는데 1년 후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을 범했다고 말할 가능성은 있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어째서 CVID에서 CD로 후퇴한 것일까? 미북 공동성명에 CD로만 표기된 이유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없어서 김정은과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1시간 이상이나 소비했다. 시간이 없었다면 연장해서라도 될 때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정은도 싱가포르를 이륙한 것이 오후 12시였다.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분명히 트럼프의 양보였다. 그러면 이런 양보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 깊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이 공순, 한생, 각을 내 보였는데 CD로만 표기해도 비핵화의 검증은 당연히 하겠지 생각해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낙관성이 지나쳐 가능성은 극히 낮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CD와 CVID와는 같은 의미라고 얼버무렸든가 북한 체질을 잘 알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국면을 미국이 주도한다고 판단해 비핵화 작업 중에서 V와 I를 덮고 가도 좋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성으로서는 늦지 않다.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을 기만하면서 비밀리에 핵보유를 계속하다가 그것이 탄로났을 때 판을 엎어버릴 명분을 위해 V와 I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불시 검증의 무조건적인 수용 등을 요구받아 비밀 핵보유가 폭로되었을 때 이를 거부할 명분으로서 V를 빼고 그 거부가 통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핵보유로 되돌릴 수 있는 명분으로서 I를 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하고 미사일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것들은 수개월이면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다. 비밀 핵보유가 발각되어 미국으로부터 거짓말했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응했지만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응하지는 않았다고. CVID에서 CD로 후퇴한 것은 지금의 경우 이 시나리오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네 번째는 위의 세 가지 경우와는 전혀 달리 금년에 들어와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시간을 벌었던 기간에 북한이 이미 사용 가능한 핵탄두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즉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 미국과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도 낮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비무장지대. 바로 곁에 2,8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이 있다며 작년과는 돌변하여 피해의 크기를 강조했다. 북한을 CVID로 철저하게 몰아가겠다던 각오를 포기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발언에는 트럼프 정권이 계속해온 의연한 자세는 볼 수 없다. CVID를 단념했다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다. 때문에 미북 간의 형세가 역전되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과도하게 추켜세운 것도 납득이 간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CVID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예단할 수 있는 결론은 북한의 핵동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말에 미국이 지금까지의 군사적 압력을 심리전에 머물면서 질질 사태를 끌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필자는 지난해 말에 미국이 지금까지의 군사적 압력을 심리전에 머물면서 질질 사태를 끌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